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드디어 찜통더위와 열대야로부터 해방된 느낌이에요. 다들 더위 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번 시간은 가을을 알리는 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미소 선생님, 이 찜통더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느껴질 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연의 변화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알려주는 게 참 신기해요. 네, 그렇죠. 흰 이슬을 의미하는 백로는 어떤 절기인가요? 네, 백로는 처서와 추분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로 양력 9월 8일경에 해당합니다. 네. 한자로는 흰백자에 이슬로자를 써서 맑고 깨끗한 흰 이슬을 뜻하며 가을 기운이 완연한 시기로 늦은 밤이면 기온이 내려가 자연의 이슬이 맺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백로라 합니다. 네. 중국 유래를 보면 백로 입기일부터 추분까지의 시기를 5일씩 3으로 나누어 초에는 기러기가 날아가고 중후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 후에는 묻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장마도 거치고 중후와 말 후에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간혹 태풍이 불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네, 가을이 왔음을 자연은 이슬로 표현했나 봐요. 네. 이때는 환절기인 만큼 날씨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무더웠던 열대와 습기가 사라지고 점차 기온이 내려오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사라지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로 바뀌면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려줍니다. 여름 장마도 거친 후라 건조하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10도 이상 벌어져 환절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감기 걸리지 않게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때쯤은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 농촌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네, 일찍 모를 심은 논에는 추석 전에 벌써 추수를 끝낸 곳도 있고 네. 벼가 늦어도 백로 되기 전에는 네. 여물어야 한답니다. 네. 백로절기에 들어서면 날씨와 기후가 낮아도 더 이상 벼가 성장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로 시기에 음력 8월 보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갑의 한가위 춘추절이라고 하는데 수확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전통적으로 한 민족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또 추석쯤에는 대부분 곡식이나 과일들이 익지 않은 상태인데 추수를 하기 전 곡식을 거둬 풍년을 기원하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도 하고 또 오랜만에 멀리 계신 부모 형제들과 친인척을 만나 명절을 즐겼다고 합니다. 네. 또 큰 명절인 만큼 매년 민족 대이동을 하는 기성 문화가 좀 생기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그럼 한국의 추석 명절과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같은가요? 네, 추석을 애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네. 조상이나 신에게 감사하고 한 해 동안에 수확물과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기념일로 네.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 등 최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점은 한국은 추수 명절, 추석에 이제 명절에 앞서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8월 15일이라고 하면 네.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이미 추수를 끝낸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날로 네.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백로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곡식이 무르익는 시기에 이제 백로에는 수분이 많은 그렇게 필요한 때인데 비가 오면 풍년인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날씨 변화에 농사에 대한 속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로가 지나면 논에도 가지도 말아라. 논에 또 7월 백로에 패지 않는 벼는 못 먹어도 8월 백로에 패지 않는 벼는 먹는다. 또 백로 전 미발벼는 헛농사다. 백로의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라. 백로의 뽕잎을 뜯어다 말려둔다. 백로의 벌초를 한다. 또 비가 오면 곡식이 겉만 여물고 과일은 단물이 빠진다. 네. 이 밖에 많은 속담들이 있죠. 그렇군요. 예. 선생님, 백로 시기에는 뭐니 해도 포도의 계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제철 과일과 네. 음식이 풍부하지 않는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바로 백로에서부터 추석까지를 포도 순절이라고 불렀을 만큼 포도는 이 시기에 대표적인 먹거리였다고 합니다. 네. 주렁주렁 달린 포도알을 다산을 상징하기에 가문의 자손의 어떤 변창을 기원하며 또 종갓집 맏며느리는 포도송이를 통째로 먹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는 수분이 많은 배, 석류, 은행 등과 키토산이 많은 풍부에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대화와 전어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수확기를 앞두고 황금들판 지금 뒤에 네, 보이시죠? 예, 그렇죠. 한창 벼가 익어갈 텐데요. 지역별로 쌀의 품종은 다르겠지만 밥맛이 좋다고 알려진 품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원도 오대산에서 나와 오대벼라고 하는 네. 오대쌀은 쌀알이 약간 큰 편이며 고슬고슬한 식감이 있고요. 두 번째, 전라도 대표인 품종인 신동지는 쌀은 쌀알이 굵어 밥을 지었을 때 윤기가 도는 그게 특징이 있죠. 세 번째, 충청도에서 주 재배지인 삼광쌀은 찰기가 있고 외관이 맑고 투명하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영남과 호남에서 우수한 밥맛을 인정받는 영호진미는 윤기가 많고 찰진 질감이 특징이죠. 다섯 번째, 신품종인 예찬쌀은 충남 이남과 남서 해안 지역에서 재배해 단백질 함량이 낮아 찰진 식감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이천의 해들은 단맛과 함께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 전라도 평야지에서 남부 해안 쪽에서 적합한 참동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 중이고 또 흰잎 마른병 등에 훨씬 강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군요. 예, 예. 선생님, 끝으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연은 우리에게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 가을에 열매가 단단하고 알차게 익어 맛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날이 알차게 익어가는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만나는 백로절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네. 유의하시고 가을 햇볕처럼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처럼 설레는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가히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추운 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